진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도윤아,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진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밝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다. 무슨 일이야? 일단 들어가자. 도윤아, 사실은 2008년 겨울 서울 도봉구 재개발 예정 지역의 낡은 골목길에는 아직도 옛 정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멘트가 벗겨진 담벼락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으면 어디선가 구수한 찌개 냄새가 풍겨나왔죠. 그 냄새의 주인공은 바로 할매네 찌개집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찌개집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키 175cm 정도의 마른 체격 청년이 앞치마를 두르며 나타났습니다. 21살 한도윤이었죠. 도윤은 잠시 찬 공기를 들이마신 후 어제 밤부터 쌓여있던 그릇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도윤은 고무장갑을 끼웠습니다. 설거지통에 뜨거운 물을 받고 세제를 풀어 넣었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물 속에 그릇들을 담그며 도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친구들은 모두 대학생이 되어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그런 선택의 여유가 없었죠. 도윤아, 벌써 왔구나. 고생이 많다. 찌개집 사장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분이었죠.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 녀석, 맨날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하지 마라. 우리가 남이냐? 할머니는 정겨운 미소를 지으며 도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도윤에게 이 할머니는 단순한 사장님이 아니었죠.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도윤은 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반찬통을 준비했죠. 7시가 되자 첫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출근길 직장인들이었죠. 도윤아, 김치찌개 2, 된장찌개 1.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찌개를 끓이고 밥을 퍼서 내고 반찬을 채워 넣었죠.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도윤이 언제 군대 가니? 이제 나이도 되었을 텐데. 아직은 조금 더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군 입대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죠. 집안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찌개집 일을 마친 도윤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방 하나가 전부인 작은 집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도윤아, 들어왔니? 오늘 일은 어땠어? 네, 어머니. 괜찮았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응, 괜찮다. 약 먹고 있으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어머니는 3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정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했지만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죠. 도윤은 어머니 곁에 앉아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미역국 조금 먹었어. 너도 빨리 먹고 오후 일 가야지. 도윤은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죠. 2,900만 원. 3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찌개집 설거지와 오후 대형마트 배송 보조일을 병행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이었죠. 이 돈은 2가지 용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병원비, 다른 하나는 여동생 미영이의 대학 등록금이었죠. 미영이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오빠가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며칠 전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도윤은 그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오빠는 대학보다 일이 더 맞는 것 같아. 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도윤도 대학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께서 도윤이는 글 쓰는 재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그 역할이 도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오후 1시 도윤은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배송 보조일은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시급이 괜찮았죠. 무거운 물건들을 트럭에서 내리고 고객의 집까지 배송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배송 많이 있다. 힘들겠지만 부탁한다. 배송팀장 김주임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하루 평균 2030곳을 다니며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가전제품들을 배송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집 앞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도윤아,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던 박진호였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죠. 진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명문대에 진학했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진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도윤아,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진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밝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죠. 무슨 일이야? 일단 들어가자. 도윤은 진호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께 인사를 드린 후 두 사람은 작은 방에 앉았죠. 도윤아, 사실은 진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셔. 간이 안 좋아서 의사가 이식 수술 아니면 위험하다고 했어.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호 어머니는 고등학교 시절 도윤에게도 친어머니처럼 잘해주셨던 분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수술비가 3천만 원 정도 필요해. 보험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집도 형편이 어려워서. 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죠. 도윤아, 부탁이다. 너밖에 없어. 정말 마지막이야.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친구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모은 돈이 거의 그 금액이었거든요. 진호야, 일단 일어나. 무릎 꿇지 마. 도윤아, 나 정말 절망적이야.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해서. 진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진호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죠. 알겠어. 일단 진정하고 내가 생각해 볼게.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호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고등학교 때 혼자 도시락을 먹던 도윤에게 도윤아, 이것도 먹어봐라며 반찬을 나눠주시던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주면 어머니 병원비와 미영이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진호의 부탁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찌개집 일을 하면서도 오후 배송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죠. 도윤아, 요즘 왜 그렇게 멍해 있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찌개집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도윤은 괜찮다며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 무거움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배송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정기 검진 날이었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도윤은 진료비 고지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80만 원이 나왔죠.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부르셨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꾸준히 치료받으신 덕분이에요. 하지만 계속 관리가 필요하니까 약은 빠뜨리지 마시고 드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동시에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더욱 실감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엄마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당연한 일인걸요. 그래도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은 다 대학 다니고 있는데 너만 이렇게 일만 하고 있으니까.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이 생활이 좋아요. 정말이에요. 그날 저녁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나야. 혹시 생각해봤어? 진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죠. 진호야, 내일 만나자.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튿날 오후 도윤과 진호는 고등학교 시절 자주 가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진호는 평소보다 더욱 말라 보였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져 있었죠.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의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어. 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결론을 꺼냈습니다. 진호야, 내가 도와줄게. 정말? 정말이야? 진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군대 수료식에는 꼭 와줘. 그때 유일한 가족 같은 친구니까. 당연하지. 고마워, 도윤아. 정말 고마워. 진호는 도윤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저녁 도윤은 은행에 가서 2,9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3년 동안의 노력이 담긴 돈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호 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을 건네받은 진호는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도윤아, 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엄마 수술 잘 되면 제일 먼저 너한테 연락할게. 그래, 이모 안부 꼭 전해드려. 진호와 헤어진 후 도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이제 거의 바닥났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죠. 어머니와 미영이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도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 입대를 하기로 한 것이었죠. 돈도 떨어졌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군대 가려고 해요. 갑자기? 왜?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미영이도 곧 대학생이 되고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할 거니? 엄마 병원비도 있고. 걱정 마세요. 군대에서 월급도 나오고 제대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도윤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받는 적은 월급이라도 꼬박꼬박 집으로 보내려고 했죠. 그리고 제대 후에는 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미영이는 오빠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 나 때문에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오빠는 원래 군대 가려고 했어. 조금 늦어진 것뿐이야. 도윤은 동생을 안심시켰습니다. 입대 신청을 마친 도윤에게 입영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훈련소였죠. 입영일은 한 달 후였습니다. 그동안 도윤은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입대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벌어두려고 했거든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찌개집 일을 하고 오후에는 배송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죠. 도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 상하면 어떻게 하니? 찌개집 할머니가 걱정해 주셨지만 도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입대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도윤은 진호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수술 소식도 듣지 못했죠. 아직 수술 중인가? 도윤은 진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조금 이상했지만 수술로 바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입대 전날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도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였죠. 도윤아, 군대 가서 건강하게 지내라.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네, 어머니. 편지 자주 쓸게요. 오빠, 나도 열심히 공부할게.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좋은 대학생이 되어 있을게. 미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진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호야, 내일 입대한다. 이모 수술 잘 되길 바란다. 수료식 때 꼭 와라. 하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도윤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배웅 나왔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내 인생 한 번쯤은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쓰이면 안 될까? 버스 안에서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진호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찬 일이었죠. 비록 자신의 꿈은 뒤로 미뤄졌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는 점점 산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강원도 철원의 신병교육대에 도착한 도윤은 처음 보는 군대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 기상부터 밤 10시 취침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죠. 한도윤, 뭐해? 빨리 뛰어. 훈련 중 소대장의 호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뛰었지만 체력이 딸렸습니다. 3년 동안 아르바이트만 하다 보니 체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야, 한도윤. 너 진짜 약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훈련 기간 늘어진다. 같은 분대 훈련병 양상훈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양상훈은 체격도 좋고 운동도 잘했지만 성격이 거칠었죠. 특히 도윤처럼 조용한 성격의 훈련병들을 자주 괴롭혔습니다. 미안해. 좀 더 열심히 할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대에서는 튀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야, 너 대학은 어디 나왔어? 양상훈이 물었습니다. 난 고졸이야. 아,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구나. 나는 서울 모 대학 2학년이거든. 휴학하고 온 거야. 양상훈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훈련병들에게도 자신의 학벌을 자랑했죠. 도윤은 그런 양상훈을 바라보며 괜히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내무반에서 도윤은 조용히 집에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군대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미영이 공부는 잘하고 있나요? 어머니 건강도 잘 챙기시고. 편지를 쓰면서 도윤은 진호 생각이 났습니다. 입대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진호에게서 연락이 없었거든요. 수술이 잘 되었는지 진호 어머니는 건강해지셨는지 궁금했습니다. 훈련 3주차가 되었을 때 도윤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야간 행군 훈련 중에 한 훈련병이 발목을 다쳐서 쓰러진 것이었죠. 아, 아파. 일어날 수가 없어. 김민수라는 훈련병이 울부짖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도윤은 망설이지 않고 김민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도윤아. 미안해. 도윤은 김민수의 배낭까지 메고 함께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자신도 체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동료를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한도윤, 뭐 하는 거야? 짐을 나눠서 매라고. 소대장이 소리쳤지만 도윤은 끝까지 김민수를 도왔습니다. 그 때문에 도윤은 낙오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완주해냈죠. 훈련이 끝난 후 김민수는 도윤에게 깊이 고마워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고마워. 별거 아니야. 우리끼리 도와야지. 하지만 양상훈은 도윤의 행동을 비웃었습니다. 야, 한도윤. 너 혼자 의로운 일 한다고 뭐가 달라져? 군대는 개인 플레이 하는 곳이 아니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양상훈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죠. 훈련 6주차에 접어들면서 도윤의 체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 덕분에 몸이 단단해졌고 지구력도 향상되었죠. 무엇보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착한 것 같아. 누구든지 도와주잖아. 맞아. 성격도 좋고 믿을만해. 훈련병들 사이에서 도윤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습니다. 반면 양상우는 점점 고립되어 갔죠. 어느 날 중대장이 도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한도윤 훈련병, 자네 행실이 모범적이라고 들었네. 동료를 잘 도와주고 성실하다는 보고를 받았어.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그런데 자네 수료식 때 가족분들 오시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가족은 사정이 있어서 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친구라도? 네, 친구 한 명이 올 예정입니다. 도윤은 진호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진호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훈련 8주차가 되자 수료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진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진호야, 수료식이 다음 주야. 약속 기억하지? 이모 수술은 잘 되었는지 궁금해. 연락 한번 주면 좋겠어.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면회 온 후배 훈련병과 이야기하던 중이었죠. 선배, 혹시 박진호라는 사람 아세요? 진호를 어떻게 알아? 아, 그 사람 요즘 유명해요. 부산에서 부동산 사업한다고 하던데 건물도 샀다는 소문이 있어요. 도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말이야? 진호가 부동산 사업을? 네, 주식으로 대박 났다고 하더라고요. SNS에도 자주 올라와요. 도윤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진호가 사업을 한다고? 그럼 수술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그 사람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 어머니요? 잘 모르겠는데 건강하신 것 같던데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호 어머니가 건강하다고? 그럼 간이식 수술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마 진호가 자신을 속였을까요? 아니면 후배 훈련병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야, 진호가 그럴 리 없어. 분명 오해일 거야. 도윤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라나고 있었죠. 훈련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료식을 앞두고 모든 훈련병들이 들뜬 분위기였지만 도윤만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야, 한도윤. 너 요즘 왜 그래? 수료식 앞두고 우울해하고 있네. 김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도윤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호에 대한 의혹은 계속 커져갔죠. 수료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그날, 도윤은 중대장에게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도윤 훈련병, 자네가 화재 훈련 때 동료를 구한 일로 특별 표창을 받게 되었네. 표창이요? 그래. 그리고 수료식 때 헬기 체험도 할 수 있어. 가족 한 분을 모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나? 도윤은 진호를 떠올렸습니다. 진호가 온다면 함께 헬기를 탈 수 있을 것이었죠. 하지만 진호가 정말 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내일까지 결정해서 알려주게. 그날 밤 도윤은 진호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진호야, 나 수료식 때 표창을 받게 되었어. 헬기도 탈 수 있다고 해. 내가 오면 함께 탈 수 있을 것 같아. 꼭 와줘. 내가 유일한 가족 같은 친구니까. 하지만 도윤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진호는 약속을 지킬까요? 수료식 하루 전 도윤은 중대장에게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헬기 체험에 초대할 사람을 정해야 했거든요. 중대장님, 친구 한 명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래, 좋네. 그런데 확실히 오나? 헬기 좌석이 제한되어 있어서 미리 확인해야 해. 네, 분명히 올 겁니다. 도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진호에게서 아직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수료식 당일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전 9시부터 가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엄마 왔다. 아빠, 여기요. 훈련병들이 하나둘 가족들과 상봉하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언제 올까요? 오전 10시, 11시. 시간이 지나도 진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계속 입구 쪽을 바라봤지만 익숙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한도윤 훈련병, 초대하신 분은 안 오셨나? 중대장이 물었습니다. 아직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수료식이 11시 30분에 시작되는데 헬기 탑승은 그 전에 해야 해. 확실한가? 도윤은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진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11시 20분이 되었을 때 중대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한도윤 훈련병, 미안하지만 헬기 탑승은 포기해야겠네. 시간이 너무 늦었어.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실망감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진호가 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수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특별 표창을 받았지만 기쁨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모두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었지만 도윤만은 혼자였거든요. 수료식이 끝난 후 도윤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진호에게서였죠. 도윤아,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갔어. 나중에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짧고 성의 없는 문자였습니다. 수료식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이렇게 간단히 무시하는 진호의 모습에 도윤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죠. 여보세요? 도윤아? 진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배경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죠. 진호야, 너 지금 어디야? 나 부산에 있어. 사업 때문에 바빠서. 부산? 사업? 응, 요즘 부동산 쪽 일하고 있어. 대박 났어. 진호의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기도 했죠. 진호야, 이모 수술은 잘 되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이 갑자기 작아졌죠. 아, 그거 그냥 약으로 치료하기로 했어.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진호의 목소리가 급변했습니다. 조심스럽고 어색했죠. 그럼 내가 준 돈은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일단 내가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어. 걱정 마, 나중에 다 갚을게.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호가 어머니 수술비라고 하며 받아간 돈을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진호야, 그럼 이모는 처음부터 아프지 않았던 거야? 도윤아, 이거 전화로 설명하기 복잡해. 나중에 만나서. 지금 말해. 이모는 정말 아픈 거 맞아?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사실은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도윤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기회가 왔는데 놓칠 수 없었잖아. 진호의 고백에 도윤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구나. 속인 게 아니라 나중에 몇 배로 갚아줄 생각이었어. 사업이 잘 되면 너도 같이 잘 살 수 있잖아. 진호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진호야, 나는 내 어머니를 살리려고 3년 동안 모은 돈을 준 거야.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도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 돌이킬 수 없어. 이미 투자해버렸거든. 투자? 응, 부동산에 투자했어. 건물도 샀고. 도윤아, 내 덕분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어. 진호는 오히려 고마워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었죠. 성공? 내 희생을 내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야? 도윤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중에 정말 몇 배로 갚아줄게. 진호야, 나는 돈을 갚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속였다는 게 문제야. 도윤아, 미안해. 근데 너도 이제 군대에 있잖아.
그냥 다 잊고 살아. 진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도윤의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잊고 살라고? 3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돈을 잊고 살라고? 도윤아, 화내지 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면 성공해야 했거든. 진호는 자신의 사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날 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내 돈이 내게는 마지막 기회였어. 도윤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야, 수료식에 왜 안 왔어? 약속했잖아. 아, 그거. 정말 바빠서. 중요한 계약이 있었어. 나보다 계약이 더 중요했구나. 도윤아, 그런 뜻이 아니야.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진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홀로 서 있는 도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3년 동안의 희생이 모두 헛된 일이 되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책했습니다. 진호를 믿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호가 자신의 선의를 이용해서 성공했다는 것이 분했거든요. 과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도윤은 자대 배치를 받아 경기도의 한 부대로 향했습니다. 진호의 배신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깊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죠. 한도윤 이등병, 여기가 내 생활관이다. 부대에 도착한 도윤은 새로운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훈련소와는 달리 실무부대의 분위기는 조금 더 여유로웠죠.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진호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거든요. 3년 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도윤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면회 온 정민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었죠. 형, 진호 형 소식 들었어요? 정민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소식? 진호 형이 요즘 완전 달라졌어요. SNS에 자랑질만 올리고 다니고 친구들한테 형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도윤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 이야기를? 네, 순진한 친구가 큰 돈을 빌려줘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심지어 그 돈으로 건물을 샀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호가 자신의 희생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더 심한 말도 했어요. 도윤이 형은 어차피 군대에 있으니까 돈 쓸 일도 없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정민의 말에 도윤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진호 형이 먼저 자리를 떴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호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우롱할 줄은 몰랐거든요. 형,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진호 형 어머니를 직접 만났어요. 이모를? 네, 이모께 직접 물어봤어요. 혹시 수술 받으신 적 있냐고. 그런데 이모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민은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모가 그러시는데 진호가 며칠 전에 와서 갑자기 용돈을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시다고. 도윤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진호가 자신의 돈으로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면서 효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형, 이모가 진호 형한테 돈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투자해줬다고 했다더라고요. 투자? 네, 마치 형이 진호 형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말했다고 해요. 도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투자로 포장하다니 진호의 뻔뻔함에 경악했죠. 며칠 후 도윤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대 동료가 인터넷 기사를 보여준 것이었죠. 도윤아, 이거 내가 아는 사람 아니야? 기사 제목은 20대 청년 부동산 투자로 대박. 건물주 된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진호였죠.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진호는 인터뷰에서 친구의 도움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한 것처럼 포장했거든요. 이 친구는 나를 믿고 투자해준 소중한 사람입니다.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기사 속 진호의 말을 보며 도윤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속임수였는데 진호는 그것조차 미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진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호야, 기사 봤어. 투자라고? 내가 나를 속이고 가져간 돈이 투자야? 몇 시간 후 진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도윤아, 표현이 좀 그랬나? 미안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도 이득이잖아. 내가 성공하면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도윤은 진호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득? 내가 뭘 얻었는데? 내 덕분에 내가 성공했으니까 나중에 몇 배로 갚아줄 수 있잖아. 그럼 결국 너도 이득이지. 진호는 여전히 자신의 논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나는 내 어머니를 살리려고 돈을 준 거야. 내 투자 파트너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고. 도윤아, 너무 꽉 막히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넌 지금 군대에 있잖아. 돈 쓸 일도 없고. 진호의 말에 도윤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다고 해서 내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야? 아니지,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나중에 다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도윤은 더 이상 진호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죠. 며칠 후 도윤은 정민을 통해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 진호 형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진호 형이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형을 바보라고 했다더라고요. 도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보라고? 네,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친구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정말 너무해요. 정민도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형, 더 심각한 건 진호 형이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돈을 빌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네, 형한테 성공했으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도 설득하고 있어요. 투자하면 몇 배로 돌려준다고. 도윤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진호가 자신을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까? 형,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진호 형이 산 건물도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서 산 거래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정민의 말에 도윤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진호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호의 행동을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내가 당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다른 사람들은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진호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군대에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진호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아, 나 요즘 정말 잘 나가고 있어. 내 덕분이야. 고마워. 진호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진호야, 그만해.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주지 마. 무슨 소리야? 난 누구한테도 피해주지 않았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사기야. 언젠가는 다 드러날 거야. 도윤아, 너 질투하는 거야? 내가 성공해서 배 아픈 거지? 진호의 말에 도윤은 황당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진호를 보며 도윤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죠. 과연 진실은 언제 밝혀질까요? 그리고 도윤에게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호와의 마지막 통화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부대 생활에 적응하며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부대 행정실에서 도윤을 불렀습니다. 한도윤 이등병, 급한 전화 왔어. 가족 관련 일이라고 하네.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혹시 어머니나 미영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전화를 받으니 정민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큰일 났어요. 정민아,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급하게 전화하고. 진호 형 말이에요. 완전히 망했어요. 도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형, 뉴스 못 봤어요? 진호 형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어요.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 구속? 네,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부동산 투자 사기로 10여 명이 피해를 봤다고 해요.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이래요. 정민의 말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호가 정말로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까? 형이 걱정했던 게 현실이 됐어요. 진호 형이 여러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준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자기 빚 갚는 데 썼다고 해요. 도윤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었죠. 그리고 형, 더 충격적인 건 진호 형이 경찰 조사에서 형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이야기를? 네, 처음 사업 자금을 어디서 구했냐는 질문에 친구에게서 빌렸다고 했다더라고요. 그게 형 말이에요. 도윤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돈이 진호의 사기 행각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이 괴로웠거든요. 형, 그런데 이상한 건 진호 형이 끝까지 자기는 사기를 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투자 실패일 뿐이라고.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억울하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신문 기사를 통해 진호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진호는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와 기존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었죠. 기사에는 피해자들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친구라고 믿고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아이 대학 등록금까지 넣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고 신뢰할 만해 보였어요. 하지만 돈을 준 후로는 연락도 잘 안 되고 피해자들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도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민이 다시 전화를 한 것이었죠. 형, 진호 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이모가? 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충격 때문인 것 같아요. 도윤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진호 어머니는 자신에게도 친어머니 같았던 분이었거든요. 형, 장례식이 내일인데. 형은 못 오시죠? 아, 부대 사정상 못 갈 것 같아. 도윤은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 그런데 진호 형이 장례식장에서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이제서야 자기가 뭘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아요. 정민의 말에 도윤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진호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거든요. 장례식 다음 날 뜻밖에도 진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쓴 것 같았죠. 도윤아,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 너한테 한 일도 다른 사람들한테 한 일도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처음에는 정말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너한테 몇 배로 갚아주고 다른 사람들도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건 내 욕심이었어. 너의 3년간의 노력을 하루 만에 날려버린 것도 내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것도 모두 내 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감옥에서 나오면 평생에 걸쳐서라도 갚을게. 너뿐만 아니라 내가 피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 도윤아, 너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 내가 그 소중함을 몰랐던 거야. 편지를 읽으며 도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진호가 마침내 잘못을 인정한 것 같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몇 주 후 진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도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죠. 재판에서 진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뭐가 해결되나요? 우리가 잃은 돈은 어떻게 할 건가요? 아이 학비까지 날아갔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건가요? 피해자들의 절규를 들으며 도윤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재판 결과 진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 배상 명령도 내려졌지만 진호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서 실질적인 배상은 어려운 상황이었죠. 판결 후 정민이 전화를 했습니다. 형, 진호 형 판결 나왔어요. 3년 실형이래요. 그렇구나. 형은 어떤 기분이에요? 정민의 질문에 도윤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복잡해. 진호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친구였으니까. 형은 정말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저라면 절대 용서 못할 텐데.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야. 다만 미워한다고 해서 내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되돌려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날 밤 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호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자신의 인생은 여전히 막막했거든요. 3년간 모은 돈은 모두 날아갔고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도윤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더욱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과연 도윤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호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제대를 2달 앞두고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3년간 모은 돈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가족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고민이 깊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부대에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도윤 이등병 맞습니까? 정장을 깔끔하게 입은 중년 여성이 면회소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처음 보는 분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여성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당황스러웠지만 자리에 앉았죠. 혹시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사실 제가 여기 온 건 도윤 씨의 훈련소 시절 일 때문입니다. 김미경의 말에 도윤은 더욱 의아했습니다. 훈련소 시절요? 네, 화재 훈련 때 동료를 구하신 일 말입니다. 그때 구하신 분이 저희 중대장 김상우였어요.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상우 중대장을 구한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거든요. 김상우가 제 남동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동생에게서 도윤 씨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망설이지 않고 구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김미경은 감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날 도윤 씨가 아니었다면 동생은 큰 부상을 당했을 거예요. 가족들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생에게서 도윤 씨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네, 친구에게 속아서 큰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것도 들었고요. 도윤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바보 같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도윤 씨. 선의를 이용당한 건 도윤 씨 잘못이 아니에요. 김미경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도윤 씨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제안이요? 네, 저는 서울에서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윤 씨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도윤은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진정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도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그런 분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김미경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단의 장학금 신청서입니다. 도윤 씨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장학금이요? 네, 전액 장학금입니다.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고 집안 사정도 어려워서 성적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희는 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집안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재단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김미경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대학 졸업 후에는 저희 재단에서 일해 주셔야 해요. 도윤 씨 같은 경험을 가진 분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도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였거든요. 시간을 좀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에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김미경이 돌아간 후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도윤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아,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망설일 이유가 있어?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나타나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고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좋은 기회라고 했고 어떤 이는 의심스럽다고 했죠. 그날 밤 도윤은 김상우 중대장을 찾아갔습니다. 중대장님, 혹시 김미경 씨라는 분 아세요? 아, 우리 누나 말이야? 왜? 누나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누나가 그런 말을 했어? 김상우는 놀라워했습니다. 중대장님, 혹시 그분이 정말 재단을 운영하시는 게 맞나요? 물론이지. 우리 누나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있어. 김상우의 말에 도윤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저에게? 아, 그거야. 내가 누나한테 내 이야기를 했거든. 너 친구한테 속아서 고생한다고. 그랬더니 누나가 그런 좋은 사람은 꼭 도와줘야 한다고 하더라. 도윤은 감동받았습니다. 누나가 그러는데 넌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래.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며칠 후 도윤은 결심을 했습니다. 김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미경 이사님, 저 한도윤입니다. 도윤 씨, 안녕하세요. 결정하셨나요? 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김미경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아프시고 동생도 대학생이라서. 물론이죠.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대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부대에서 작별 인사를 받았습니다. 김상우 중대장이 마지막으로 도윤을 불렀죠. 도윤아, 정말 수고 많았어. 그리고 고마웠어. 제가 감사해야죠, 중대장님. 내가 나를 구해줘서 내가 살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누나도 널 도울 수 있게 된 거야. 이게 다 인연인 것 같아. 김상우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 되어라. 네, 중대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하는 날 도윤은 새로운 마음으로 부대를 나섰습니다. 비록 3년간 모은 돈은 잃었지만 더 큰 기회를 얻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진호 때문에 절망했지만 그 절망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졌구나. 때로는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윤에게는 이제 진짜 꿈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 남아 있었죠. 5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사회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도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김미경 재단에서 일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죠. 도윤 씨, 오늘 면접 보러 온 분들 자료 정리해 두었어요.
동료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이제 재단의 장학생 선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해요. 오늘도 많이 왔네요. 서류를 훑어보며 도윤은 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에게 기회를 준 김미경 이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오후 2시 장학생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젊은이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20살 청년이 긴장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어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윤은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은가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도윤은 민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면접을 마친 후 도윤은 김미경 이사님께 보고했습니다. 이민수라는 학생, 정말 좋은 인상이었어요. 추천하고 싶습니다. 도윤 씨가 추천하는 학생이라면 믿을 만하죠. 도윤 씨 눈이 정확하거든요. 김미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5년 전에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정말 궁금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김미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그때 상우가 말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도윤 씨가 훈련소에서 다른 동료들을 얼마나 잘 챙겼는지, 그리고 친구를 위해 3년간 모은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내준 이야기를요. 도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건 제가 바보 같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도윤 씨의 장점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사회복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김미경의 말에 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미영이를 위해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죠. 재단에서 받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오빠 왔어? 현관문을 열자 미영이가 반겨주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된 미영이는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응, 미영아. 오늘 취업 준비는 어때? 잘 되고 있어. 오빠 덕분에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어머니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당뇨 합병증도 안정되었죠. 도윤아, 오늘도 고생했구나. 밥 먹자. 네, 어머니.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 도윤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도윤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더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깜짝 놀랐죠. 진호였습니다. 도윤아, 나 박진호다. 출소했어. 만날 수 있을까? 도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5년 만에 연락한 진호를 만나야 할까요? 며칠 후 도윤은 진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역 근처 조용한 카페였죠. 도윤아. 진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에는 흰머리도 보였죠. 무엇보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호야, 잘 지냈어? 잘 지냈을 리가. 도윤아, 정말 미안해. 진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3년 동안 매일 내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나는 내 3년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망쳤고. 진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아, 나 지금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어. 하루 종일 몸으로 하는 일이야.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응, 그리고 피해자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갚아드리려고 해.
한 달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 갚을 거야. 도윤은 진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아,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들어보니까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일도 하고 있다던데. 응, 운이 좋았어. 좋은 분들을 만났거든. 도윤은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역시 너답다. 나는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는데 넌 남을 도와줘서 더 큰 걸 얻었구나. 진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진호야, 이제라도 진심으로 살면 돼. 늦지 않았어. 고마워, 도윤아.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예전처럼 친한 친구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죠. 헤어지기 전 진호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는 내게 돈을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갚아야 해. 뭔데? 신뢰야. 내가 내 신뢰를 배신했잖아. 그걸 다시 얻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도윤은 진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몇 년 후 도윤은 재단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우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죠. 어느 날 도윤은 부산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였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한 학생이 도윤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대단한 거예요. 도윤은 학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었거든요. 강연을 마친 후 도윤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결국 가장 큰 축복이 되었구나. 도윤은 진호에게 속았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김미경 이사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지금의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진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호야,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오늘도 내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내가 용서해줘서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마음도 그 별들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내일도 누군가의 꿈을 도와줄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거든요.